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절기를 알아보는 마무리편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익힌 절기, 입추, 처서, 백로, 추분에 관하여 간략하게 복습하고 한로와 상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추는 설립자와 가을 추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우입니다.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합니다. 처서는 고처자와 더울 서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라는 속담이 쓰일 만큼 더위가 그치는 시기입니다. 바람이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시기이므로 여름 동안 습기로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거풍이나 포쇠를 이 무렵에 합니다. 백로는 흰백자와 이슬로자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하며 가을이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추분은 가을 추자와 나눌 분자를 합자한 절기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 거지와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노인 성제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가을절기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립, 가을추, 입추, 고처, 더울서, 처서, 흰백, 이슬로, 백로, 가을추, 나눌분, 추분, 찰한, 이슬로, 한로, 서리상, 내릴강, 상강. 한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로는 찰한과 이슬로를 합자하여 만들었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찰한, 이슬로, 한로. 한로는 매년 10월 8일 또는 10월 9일 무렵에 맞게 되는 절기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한로는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로 한로 즈음은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에서는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고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국화가 노랗게 피는 예쁜 절기이며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한로 무렵에 서민들은 계절 음식으로 추어탕을 흔히 먹었다고 하는데요. 추어탕이 서민 음식이었다니 오늘날과 달리 자연산 미꾸라지를 구하기가 쉬웠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로에 쓰인 각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찰한자는 차다나 춥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집 혹은 집안을 의미하는 간머리와 풀이 겹쳐 있는 글자와 사람 인자와 얼음을 의미하는 이수변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집에서 변변한 이불도 없이 차가운 방 안에 풀을 깔고 사람이 있고 거기에 얼음을 그린 것이니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차다나 춥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찰한자와 마음심자를 합자하여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함을 의미하는 한자어 한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그 사람이 처지가 한심스럽다 등의 문장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찰 한자는 감기 증상 중의 하나로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춥고 괴로운 증세를 의미하는 오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의 미워할 오자는 우리가 아칼악으로 흔히 알고 있는 한자로 한자어 오한을 통해 미워할 오의 음뜻을 더 가지고 있는 다이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익힌 있을로, 노출할 로자를 활용한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숨김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등의 문장에 쓰인 노골적은 드러나다 로자와 뼈 골자와 관역적자의 합자로 구성됩니다. 속마음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함을 뜻하는 한자어 토로는 토할 토자와 드러낼 로자의 합자입니다. 끝으로 배경화면에서 보고 계신 그림은 조선 선조 31년 11월 29일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외병과 싸운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의 상황도로 추정되는 이미지입니다. 이순신과 명나라 장수 진린의 협공으로 외선 500여 척 중 450여 척을 침몰시킨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 쓰인 한자는 이슬로, 들보량, 바다해, 싸움전입니다. 이슬로, 노출하다 노자를 활용한 한자와 함께 읽어 복습하겠습니다. 드러나다로, 뼈, 골, 관역적, 노골적, 토할 토, 드러낼 로, 토로, 이슬로, 들보량, 바다해, 싸움전, 노량해전. 끝으로 상강 살펴보겠습니다. 상강은 서리상과 내릴 강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서리상, 내릴 강, 상강.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 10월 23일 혹은 10월 24일 무렵입니다. 24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의 마지막으로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상강은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시기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로 농사력으로는 이 시기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에 겨울맞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강에는 늦가을의 제철인 국화를 이용해 전을 부쳐 먹거나 국화주를 마시며 나들이 하는 풍습이 있으며 동면하는 벌레가 모두 땅에 숨는다고 하는 늦가을의 계절입니다. 서리상자는 설이나 흰 가루, 세월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서리상자는 비우자와 서로 상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하단의 서로 상자는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상자는 이른 새벽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에서 얼어붙는 현상인 서리를 뜻하는 것으로 수증기가 흰 가루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흰 가루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나는 흰 머리를 새하얀 서리에 비유하여 세월이나 흰 머리카락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라고 칭하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서리상자와 터럭발을 합하여 상발이라고도 씁니다. 한자어 백발을 활용한 문장 혹은 성어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모두 떠올려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서 언제나 눈부신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 백발마녀전이 제일 처음 떠오릅니다. 화면 하단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서 다음 한자어 공부하겠습니다. 풍상이란 바람풍자와 서리상자를 합자한 한자어로 바람과 서리를 의미하고 세상을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고생을 빗대어서 표현하고자 할 때도 씁니다. 서리상자를 활용한 한자어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서리상, 터럭발, 상발, 바람풍, 서리상, 풍상. 이어서 이번에는 서리상자와 관련하여 조선 영정조 때 선비인 성대중 선생이 남긴 서리의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청성집에 실려있는 상당한 량의 잡기 중 쉬운 한자로 구성된 구절만을 편집 발췌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중 선생은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순조로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할 처지였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힘입어 1765년 청직에 임명되어 서얼 통청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흥해 군수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서얼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던 당시에 벼슬을 하였으니 얼마나 몸을 사리며 조심조심 살았을지 짐작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소개할 구절들은 춥고 시린 개인적인 삶을 살아내었고 동시에 목민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본 성대중 선생의 서리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공감하게 되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비, 유, 초, 목, 지, 유, 상, 인역, 유지, 려역, 편맹, 자, 성, 야. 비유, 초, 목, 지, 유, 상, 인역, 유지는 안일비, 되다, 유, 풀초, 나무목, 갈지, 있을유, 서리상, 사람인, 또역, 있을유, 갈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목에만 서리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도 서리가 있다는 글귀입니다. 초목을 시들어 죽게 하는 것이 서리인데 사물이 어찌 늘 왕성할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도 언젠가는 쇠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고요. 려역, 편, 맹, 자, 성, 야. 창병려, 전염병역, 짓다편, 백성맹, 갈지, 서리상, 어조사, 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염병은 일반 백성에게 내리는 서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려역은 돌림병 혹은 전염병의 뜻을 갖는 한자어입니다. 엄혹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글귀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안일비, 되다유, 풀초, 나무목, 갈지, 있을유, 서리상, 사람인, 또역, 있을유, 갈지, 비유, 초목, 지유상, 인역, 유지, 창병려, 전염병역, 짓다편, 백성맹, 갈지, 서리상, 어조사, 야.
려역 편맹자 성야. 이어서 내릴 강자는 항복할 항과 내리다 강으로 쓰는 다음 이의어입니다. 오른쪽 부에 쓰인 글자도 내릴 강자이므로 상강에 쓰인 강자는 글자를 소개하는 동안만 편의상 항복할 항으로 읽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복할 항자는 왼쪽의 언덕부와 내릴 강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오른쪽 부에 쓰인 내릴 강자는 발이 아래로 향해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복할 항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내릴 강자에 언덕 부자를 결합해 언덕을 내려오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내릴 강,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적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여서 항복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항복할 항의 뜻을 갖습니다. 강우량이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곳에 내린 비의 량을 가리키는데요. 내릴 강자와 비우자, 헤아릴 량자가 합자한 한자어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한자어는 항복할 항으로 쓰인 예입니다. 전쟁이나 싸움, 경기 등에서 졌을 때, 즉 적에게 굴복할 때를 가리키는 항복은 항복할 항자와 엎드릴 복자가 합자한 한자어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릴 강, 비우, 헤아릴 량, 강우량. 항복할 항, 엎드릴 복, 항복. 3회차에 걸쳐서 쉽지 않은 공부하셨습니다. 내용도 많고 알아두고 가야 하는 글자들도 많았는데요. 현재 화면상의 위치는 절기 순서에 맞게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익히신 가을 절기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계신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필기하며 수업하고 계실 테니 각자 순서대로 써보십시오. 완료되셨습니까? 정답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복습하겠습니다. 설립, 가을추, 입추. 고쳐, 더울서, 쳐서. 흰백, 이슬로, 백로. 가을추, 나눌분, 추분. 찰한, 이슬로, 할로. 서리상, 내릴강, 상강.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